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다음 논문을 발표할 김주현 교수님 연구실 소속 현채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오매스란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입니다. 다음의 공정을 통해서 신가스, 메탄올, 에탄올 등의 유용한 프로덕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요인에 따라 생산되는 합성가스의 조성과 품질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연력학적 평형 모델, 반응 속도론적 모델, CFD 등의 First Principle 모델링만으로는 정확한 공정 예측 및 최적화가 최적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데이터 드라이븐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면 예측 정확도가 향상되고 복잡성과 비선형성을 해결하여 효율적인 최적화 및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 방식을 위한 높은 수준의 데이터 품질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이오매스 가스화에서 온도 900도, 1000도씨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양이 적습니다. 즉, 데이터 불균형이 존재하기에 이 한계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데이터 증강입니다. 데이터 증강이란 원본 데이터의 특성을 유지하며 인공적으로 데이터를 늘리는 기법입니다. 데이터 증강을 위해서는 간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간 방식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나뉘는데 제너레이터는 무작위 입력 값으로부터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것의 목표는 판별자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정교한 가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입력된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편별자의 목표는 가짜를 완벽하게 가려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간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바로 모드 붕괴와 기울기 손실입니다. 모드 붕괴란 간의 생성자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만들지 못하고 생성자는 특정 소수의 데이터만 반복해서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모두 붕괴가 발생하는 이유는 생성자는 판별자를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별자가 특정 가짜 데이터를 구별하지 못하면 생성자는 다른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없이 계속해서 그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델이 데이터 분포의 여러 모드를 학습하지 못하고 특정 모드에만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 소실이란 판별자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생성자와 학습할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간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균형을 맞춰가며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두 현상은 그 균형이 깨질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울기 소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이 훈련 초반에 판별자가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구별하게 되면 판별자의 손실 함수가 기울기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기울기 값이 생성자로 전달될 때 생성자는 학습에 필요한 피드백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너가 만든 건 모두 가짜야 라는 피드백만을 반복하게 되어서 생성자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훈련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간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학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으로 인해 간의 훈련이 불안정해지고 원하는 고품질의 데이터를 다양하게 생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울기 페널티와 새로운 훈련 전략을 도입한 improved 간을 제안하게 됩니다. 기울기 페널티는 판별자의 기울기를 제한하여 판별 능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판별자에게 너가 내리는 결정의 변화율은 어떤 지점에서든 항상 1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벌점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판별자가 너무 강해지는 현상을 막아 생성자와 판별자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훈련 전략입니다. 판별자를 기존에는 한 번 훈련시켰지만 이 방식에서는 4회 훈련을 시킵니다. 이 전략은 생성자가 실제 데이터 분포에 더 가까운 샘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분포가 복잡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핵심 기술입니다. 기존 데이터 증강이 전체 데이터 규모를 키우는 양적인 접근이었다면 이 연구는 데이터가 부족한 특정 구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질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데이터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전체적 예측 성능 및 특정 조건에서의 예측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900도에서 1000도씨 사이의 부근 데이터에서는 다른 샘플 수에 비해서 70개인 것으로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력 변수로는 temperature, steam biomass, air biomass pressure로 두었고 출력 변수로는 가스 yield, LHV, CG로 두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SVM을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경계선을 찾음으로써 두 그룹의 데이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경계선을 찾는 것이 이 SVM의 목표입니다. SVM은 소규모 샘플 데이터로도 효과적인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점과 잘 부합합니다. 예측 대상으로는 바이오매스 가스와 공정의 성능을 나타내는 수율, LHV, CG와 같은 연속적인 출력 변수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경계선을 찾는 이유는 바로 마진을 넓히기 위해서인데요. 이 마진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넓은 여유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진을 넓게 하는 이유는 마진이 넓을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못 분류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트레디셔널 간의 주요 훈련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성자는 벡터 세트를 받아들이고 샘플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샘플을 구별하고 제너레이터에서 샘플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판별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손실을 계산합니다.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옵티마이저에 의해 최적화됩니다. 훈련 과정에서 제너레이터는 실제 샘플의 데이터 분포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고품질 샘플을 생성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생성된 샘플과 실제 데이터를 식별하는 판별자의 능력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샘플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됩니다. 향상된 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보여드린 기존 간에서 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훈련을 4번을 거치게 되고 또한 기존의 로스 펑션에서 다음과 같은 람다라는 기울기 페널티 개수를 추가함으로써 이 람다 값을 조정해서 판별자와 생성자 간의 적대적 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판별자가 지나치게 우세하거나 결정 경계가 과도하게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이전에 보여드린 데이터가 부족한 900도에서 1000도씨 구간의 샘플을 100개까지 늘리기 위해서 향상된 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와 정말 비슷한지 이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확인 결과 생성된 샘플이 원래 샘플은 빨간 색깔 그 점이고 그리고 파란 색깔 점이 생성된 그 샘플입니다. 근데 이를 보아 원래 샘플의 분포를 매우 밀접하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LHV와 CGE 같은 경우는 어, 원래 데이터의 분포 범위가 좁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성된 데이터가 그 변동 패턴을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본 모델과 확장 모델의 예측 결과 및 오류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성된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R스퀘어 값도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것이 성능을 좋음을 의미하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위로 갈수록 위에 있는 축이 위에 있는 쪽이 좀 작은 값을 나타낼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출력 변수에 따른 성능 지표입니다. 어,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이 improved 간과 improved 간에서 그 로컬 데이터만을 좀 더 그 데이터 증강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능을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improved 간에서 R 스퀘어 값과 그리고 improved 간 로컬 부분의 R 스퀘어 값을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국수적 데이터를 증강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데이터 불균형이 모델 예측 성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시면 마일드랑 모더레이트 그리고 세비어 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마일드는 불균형한 정도가 가장 적은 데이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더 불균형한 것이 모더레이트 그리고 가장 불균형한 데이터만 가진 데이터는 세비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그렇게 불균형함이 다를 때 전체적인 데이터를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그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그래프가 왼쪽 그래프고, 그리고 그렇게 불균형함이 존재했을 때, 국수적인 그 아까 900도와 1000도씨 사이 그렇게 적은 데이터일 때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의 불균형함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클수록 데이터가 부족하여 모델의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 확인해 보시면 어, 불균형 불균형함이 적은 마일드가 가장 적은 빨간색 부분을 나타내었고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 데이터의 차이에서도 모든 전체적인 데이터 부분이 로컬 데이터에 비해서 불균형할 때 더 높은 예측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출력 변수 LHV에서 데이터 불균형 정도에 따른 성능 지표 그래프를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래프와 동일하게 데이터의 불균형함이 더 낮을수록 데이터 증강을 하고 예측을 진행하였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왼쪽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마일드 임밸런스일 때 가장 높은 성능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오리진 로컬 데이터보다 간을 통해서 임프루브드 간을 통해서 데이터 증강을 시킨 데이터가 훨씬 높은 R스퀘어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개선된 간을 활용해서 국부적 데이터 증강이 바이오매스 가스화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부족한 특정 구간의 예측 오차를 최대 52% 이상 줄였고, 이를 통해서 전체 예측 정확도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증강 방식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데이터 불균형이 너무 심하면 로컬 데이터 증강 효과도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